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와 더불어서 제가 다루고 싶던 지식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품 리뷰는 매우 간단하게 끝날 것이고 또 이제 반복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나누거나 Q&A를 섞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제가 이제 꾸준히 4년 동안 마이프로틴을 이용하면서 먹어온 제품은 주로 유청 단백질과 부스터 제품입니다.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이제 다룰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이 유청 단백질 제일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왜 계속 먹어왔고 또 앞으로도 먹으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저항성 운동을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를 주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스트렝스도 결국은 근육의 수축에서 나옵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운동단위 근섬유들을 빠르게 모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신경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리프팅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축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스트렝스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점점 이제 근육의 발달을 위한 영향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백질 섭취와 근비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비대 또는 근육의 성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성장은 무엇인가? 근성장을 알기 위해서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육의 단백질 합성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분해된 아미노산이 근육에서 합성이 돼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분해는 근육이 다시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근육의 합성이 분해보다 빠르면 흔히들 알고 있는 근성장, 분해가 합성보다 빠르다라고 하면은 모두들 걱정하는 근손실이 되겠죠. 여기서 근육의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으로도 근육의 단백질 합성은 충분히 최소로 낮아지고, 또 이제 아무리 동화작용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근육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자가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근육의 단백질 분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영양 관련 접근 방법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높여야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높이는 것은 운동과 영양 그리고 휴식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좋은 훈련 프로그램과 계획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은 영양이 중요하겠죠. 충분한 강도의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혈장의 아미노산 수치에 의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는 그 정도가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운동 후에 양질의 단백질, 여기서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비율이 고르고 거기서 이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주로 유도하는 류신의 비율이 적당히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고민하는 바는 언제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프들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의 기울기와 값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애초에 축의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접근은 아니겠죠.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는 역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류신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에는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이제 점차 낮아지는 기울기를 지나서 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적은 양을 먹게 되면 역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더라도 일정 이상으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면 본인이 뭐 헤비급 보디빌더라서 매일 엄청난 양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적정한 양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 정확한 값은 누구도 모릅니다. 25g의 유청 단백질을 먹으면 그 최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의 90% 정도가 유도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사실 표본이 충분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이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무 적은 양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불러오지 못하고 너무 많은 양은 포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각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하루 매크로칼로리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기초에서 각자 영양 계획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섭취가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를 높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혈장으로 가서 이제 아미노산이 돼서 그 농도를 높일 수는 없겠죠.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거쳐서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까지 되는 이런 현상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는 닭가슴살과 같은 음식물과 분말 형태의 보충제, 더 나아가서는 아미노산 형태의 분말 보충제가 나타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쪽의 그래프에서 뾰족한 앞부분의 그래프는 소화가 빠른 WPH 형태의 단백질이나 류신 단독 성분과 같은 아미노산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섞어서 먹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우 빠르게 올라가지만 반면 매우 빠르게 떨어지죠. 따라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또 이제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닭가슴살과 같이 단백질의 비율이 높은 고기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고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점진적으로 소화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흡수가 될 테니까요. 그래프 선 아래의 면적이 비슷할지라도 저 그래프와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같이 연성이 되어 만들어지는 실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의 총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진짜 근성장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사실 연구적으로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닭가슴살 또한 이제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백질 합성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소화가 느리다는 것을 강점으로 강조를 하던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점점 사장이 되어가고 있죠. 결국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하려는 그런 결론을 내리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인지, 다음 식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유청 단백질을 먹을지, 고기 위주로 섭취를 할지, 섞어서 먹을지 등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과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 운동 후에도 단백질 보충제를 먼저 먹은 후에 식사와 닭가슴살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제가 그려놓은 넓은 하단부 면적을 가지는 그래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사실 사람의 몸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론과 연구 결과를 몸에 적용할 때는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단백질을 평가하는 요인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류신, 발린, 이소류신, 이 세 가지가 체내 합성이 잘 되지 않는데 이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단백질의 질을 높은 것으로 치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이에 가장 크게 연관됐다고 밝혀지고 있는 류신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칩니다. 이유는 이제 두 그래프로 설명이 되겠죠. 수치를 높일 수 있고 그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과 유청 단백질을 크게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둘 다 이 관점에서는 충분히 높은 질의 단백질의 섭취원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나 대두분리 단백질과 같은 아미노산의 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과 비교를 할 때 사실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명확한 답을 찾기보다는 각각의 이제 영양 섭취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본인의 환경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단백질 보충제의 좋은 점을 얘기하겠죠. 유청 단백질은 분명히 빠른 소화 속도와 높은 류신 비율로 좋은 선택지에 속합니다. 다만 저 또한 섞어서 먹고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맛 리뷰입니다.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콜릿 스무스나 내추럴 초콜릿 위주로 먹어봤는데, 가끔 이제 내추럴 스트로베리를 먹어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모든 맛이 괜찮았던 게, 저는 예전에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무맛 포대 유청 단백질 그거를 이제 먹어봤었습니다. 사실 그걸 먹어본 사람들은 마이프로틴에 어떤 맛이 있더라도 충분히 달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맛있게 먹었던 그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신타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보충제가 너무나도 맛있다. 그럼 사실 당 성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먹어본 제품 중에 먼저 현미 녹차 라떼 맛은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크게 만족을 했습니다. 5kg도 한 포대 정도는 사서 먹을 만하다 싶었고, 그 첫맛 같은 경우에는 좀 달달한 미숫가루 맛, 그 다음에 뒤쪽 맛 같은 경우에는 녹차 라떼, 그린티 라떼 맛이 약하게 납니다. 물의 풀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로베리 크림 맛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 달고 느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추럴 스트로베리에 비하면은 딸기 맛보다는 약간 이 추파춥스 딸기 맛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단 음식이나 어떤 조금은 느끼한 것들을 다이어트 기간에 대체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WPI 임팩트 웨이 프로틴 저 뒤에 있는 아이솔레이트 오렌지 맛은 조금 이제 좀 밍밍한 그런 오렌지 주스 맛이었고, 불량식품 느낌인데 제가 먹어본 과일 형태의 단백질 중에는 익스텐드 제외하고는 제일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으려 포카리를 한번 타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물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직 다른 맛을 먹어본 것이 크게 없어서 일단은 비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일 가격이라면 WPC보다는 이걸 당연히 먹겠죠. 하지만 이제 1편에도 언급했듯이 가격과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가성비, 유당 불내증이 없고 잘 먹을 수 있으면 WPC, 임팩트 웨이 프로틴을 이길 제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제스티 맥스, 이건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운동 후에 먹는 저녁 식사를 할 때 항상 같이 먹고 있고,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고 점심에는 식사량에 따라서 취사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뭐 많이 먹어서 졸릴 것 같으면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일하면서 이제 식곤증 때문에 방해를 받는 빈도가 매우 많이 줄었고, 아침에 이제 속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문을 할 예정이고, 인플루언서가 제가 아니게 되더라도 사비로 구매를 해서 먹을 계획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문을 받는 것 중 장문으로 답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정리해보는 것을 같이 섞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 이제 마이프로틴을 구매하실 때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 인센티브가 와서 도움이 됩니다. 개인 코드는 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각자 좋아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제가 추천하는 페이스북 내추럴 운동인들의 모임 코드인 NEMO, 네모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